캘리포니아주와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급락했습니다. 실내 영업을 재개하기 위한 주정부의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벌이고 있는 제2차 경기부양법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한인업소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타결이 될지 기약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용업계가 지난주 예고했던 실내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일부 한인 미용업소들도 실내 영업에 동참했습니다. 모기 지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당수는 모기지 유해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체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산불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는 폭염에 전력 공급 비상까지 발령됐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오늘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남가주 지역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 오늘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 수에 대한 병상 규모는 이제 여유까지 되찾았습니다. 확진자 비율도 7.4%까지 내려갔습니다. 먼저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표한 하루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4,636명. 사망자는 100명이 추가됐습니다. 주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2주 평균 하루 추가 확진자 8,089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코로나19 검진 대상 중 확진자 비율까지 감소했습니다. 지난 4월 2주 평균 확진자 비율이 12%에 육박했던 것에 비해 현재 6.5%까지 하락했습니다. LA 카운티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가 발표한 하루 추가 확진자 수는 1,003명, 사망자는 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는 지난 6월 8일 발표된 823명 이후 최저 수치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검진소 한 곳의 검사 결과가 누락돼 수치가 낮게 발표됐지만 확진자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코로나 확진 비율은 7.4%로 낮아졌습니다. 카운티 내 코로나 전체 입원 환자 수는 1,352명으로 지난 7월 중순 2,200여 명에 비해 37%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검진 대상 중 확진 비율은 6.2%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안정되면서 주정부의 감시 대상 지역에서 언제쯤 제외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주정부가 요구하는 6가지 기준에서 한 가지를 제외한 대부분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원 환자 수와 병상의 여유분,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평균 확진자 비율 등을 비교적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는 3배 정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민주공화 양당의 추가 경기 부양 정책 협상이 현재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2차 PPP 프로그램을 고대하고 있는 한인업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업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연방의회의 경기부양안 협상.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2차 PPP가 언제 시행될지 기약이 없게 되면서 한인업소들은 애가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은 한인 요식업계는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하소연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정부에서 주는 PPP라든지 우리가 상당히 많이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동안. 근데 지금은 이제 돈도 다 바닥난 상황이고 다인인 하는 거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예상보다 자꾸 늦어지고. 야외 영업이나 투고와 배달로는 방역비 등으로 급등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인 요식업계에서는 연말까지 40%의 식당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연말쯤 되면 늘 얘기했습니다만 12월쯤 되면 우리 40% 이상 우리 식당 하는 사람들은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아주 극한 상황까지 온다는 얘기를 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인 의료업계도 힘든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몇 달 전 연방정부의 PPP 대출 등으로
잠시 트인 자금줄이 다시 말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류 소매체인들의 파산보호 신청까지 이어지면서 판로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지금 다 쓰고 이제는 2차가 나올 거를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와중에 아직은 정부에서 뭐 정확한 그 답을 주지 않는 입장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시고 우왕좌왕한 것도 있고. 하루속히 경기부양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인업체들의 줄폐업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실내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던 미용업계가 실제로 이번 주부터는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한인 미용업소도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닫을 바에는 차라리 벌금을 각오하고 영업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미용업 종사자들이 이번 주부터 실내 영업을 시작한다. 5천 명에 육박하는 캘리포니아 미용업 종사자들은 실내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용실 실내 영업 강행은 오픈 세이프 캘리포니아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됐습니다. 폐업 위기에 놓인 미용실 업주들은 실내 영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지 않은 한인 미용업 종사자들도 이번 운동에 대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필요한 거잖아요. 당장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미용실은 90% 정도의 매출이 급감한 상황. 문을 닫기 직전에 미용실 업주들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은 겁니다. 하는 데까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마냥 문을 닫고 있는 거는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 실내 영업을 강행하면 티켓 발부와 영업 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 일부 한인 업주들은 분위기만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나 다시 오픈하라고 얘기를 할지 이게 지금 막막하거든요. 사실은 무작정 그렇게 했다가 이게 불이득이라도 당하고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건 있죠. 미용업계 종사자들은 미용실과 이발관 실내 영업 명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LA 한인 사회에도 온라인 마트가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식당 등의 식료품을 납품해왔던 양희정 씨. 최근 오랫동안 구상해오던 한인 온라인 마켓을 창업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식당 납품이 거의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온라인 한인마트는 매출이 500%나 급성장했습니다. 고기와 채소 등 각종 신선 제품을 마켓에 갈 필요 없이 집 앞까지 배달해준다는 전략이 한인 고객들에게 통한 겁니다. 코로나 터졌을 때는 오더가 굉장히 많았어요. 엄청 올렸어요, 하루에. 그냥 마켓 가시면 다시 마켓 가시는데 지금 꾸준하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맞벌이 부부들, 그다음에 이제 지혜 어머니들. 다양한 한국 식품은 물론 뷰티 제품과 생활용품까지 판매하는 이 온라인 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켓에 직접 가기 꺼려하는 타인종들을 공략해 매달 2배 이상의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뉴노멀을 얘기하는 것과 같이 이미 온라인상의 쇼핑은 세대를 뛰어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죠. 또 모든 것들이 편의성에 앞서다 보니까 많은 매출들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 발맞춘 한인 온라인 마켓 시장의 성장세는 앞으로 더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경기 부양책 교착, 미중 무역 갈등 지속. 이런 상황 속에서 뉴욕 증시는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0.23% 오른 S&P 500 지수는 코로나 사태 이전의 최고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73% 상승의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4% 이상 오른 아마존과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까지도 2% 이상 급등했습니다. 네, 지난 2분기에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 증가가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용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2분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몰기지은행협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분기 모기지 연체율은
8.22%로 조사됐습니다.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물론 역사상 가장 큰 분기 상승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9일 기준으로 연방정부의 납부유예 조치로 모기지 상환을 유예한 가구는 전국에서 무려 360만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7.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결국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첫 주택 구입자와 소수민족 그리고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연방주택청 모기지 연체율도 지난 2분기 16%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 속에 캘리포니아주가 산불 비상, 폭염 비상, 또 전력 비상입니다. 모두 30여 개의 산불이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폭염과 함께 산불이 잇따르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일대에 강풍까지 불면서 산불 위험이 목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샌 퍼난도와 산타 클라리타 그리고 산타모니카 산간지대 등에 폭염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LA 지역은 10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일부 지역은 세 자릿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30여 개의 대형 산불이 발생해 12만여 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LA 북부에서 발생한 레이크 산불 지역에 65마일의 강풍이 불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000에이커가 불에 탔고 12%의 진화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LA 인근 아주사 렌치 산불로 3,900에이커가 전소됐고 19%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를 강타한 이번 폭염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인 오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통령 후보에 공식 지명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의 관례를 무시하고 어제부터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정은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 미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유튜브 생중계로 시작됐습니다. Good evening. I'm Eva Longoria Baston, and welcome to the 2020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개막식 모습과 비교하면 구름관중의 환호도 웅장한 무대도 없는 조용한 인터넷 방송에 가깝습니다. 연설에 나선 이를 시청하는 지지자들 모두 화상으로만 연결됐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연사로 나선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의 연설이었습니다. 4년 전 전당대회에서처럼 관중의 환호와 박수는 들을 수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판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Donald Trump is the wrong president for our country. He has had more than enough time to prove that he can do the job, but he is clearly in over his head.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 진영의 전당대회 기간엔 비방 등 튀는 행동을 자제한다는 미국 정치권의 오랜 관행을 깨고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Joe Biden is the puppet of left-wing extremists trying to erase our borders, eliminate our police, indoctrinate our children, vilify our heroes, take away our energy. 트럼프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나흘 내내 맞불 유세에 나선 뒤 다음 주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미셸 오바마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거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마지막 연사로 나선 미셸 오바마 여사는 작심한 듯 트럼프 대통령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잘못된 대통령, 능력 없는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Donald Trump is the wrong president for our country. He has had more than enough time to prove that he can do the job, but he is clearly in over his head. 미셸 여사와 똑같은 표현으로 연설 내용을 비난한 뒤 남편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싸잡아 공격했습니다. Over her head, and frankly, she should have made the speech live. I wouldn't be in the White House except for Barack Obama because they did a bad job, Biden and Obama. 전당대회 둘째 날,
민주당에선 클린턴 전 대통령과 미국 역대 최연소 하원 의원으로 차세대 기수로 꼽히는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이 릴레이 연설에 나서며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특히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연사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내 질 바이든 여사가 나서면서 바이든 여사의 역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러닝메이트 낙점 등 중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바이든 여사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과거 두 번의 대권 도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네, 강력한 비용 절감 조치를 취했던 루이 드조이 연방우체국장이 그 시행은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드조이 국장은 선거 우편물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혹을 감안해 대통령 선거 종료 시점까지 보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취임한 드조이 국장은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적으로 선거 우편물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민주당 측은 선거 우편물 지연은 우편 투표를 사표로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연례적인 훈련인 하반기 한미연합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전시 작전권 전환을 위한 검증 작업까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작된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에서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2차 관문인 FOC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FOC 검증은 전시에 한국군이 한미 양국군을 지휘할 능력을 완비했는지 공동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훈련이 축소돼 치러지면서 FOC 검증이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1단계 IOC 기본 운용 능력 검증을 마무리하고 2단계 FOC에서 막힌 건데 앞으로 2단계 FOC 검증에 성공해도 3단계 FMC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까지 받아야 전작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대규모 한미훈련 기회는 2022년 상반기까지 3차례 남았는데 2022년 3월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상하반기 훈련에서 FOC와 FMC 검증을 모두 통과해야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내년에 2, 3단계 검증을 모두 통과할 수 있을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군 내부 시각입니다. 1단계 IOC도 날림으로 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시간에 쫓기면서 무리수를 둬서 훈련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검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들어 한미연합훈련은 남북, 북미 관계 등을 감안해 여러 차례 축소 혹은 취소됐습니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지만 훈련 차질이 반복되면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불확실해진 겁니다. 결국 임기 내 전환은 문 대통령이 검증 절차를 다그치는 전략적 결정을 할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도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인디애나주의 노트데임 대학 100여 명, 노스조지아 대학 170여 명,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도 320여 명이나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대학들입니다. 모두가 최근 열린 개강 파티에서 감염됐습니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지킨 대학생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공공보건수칙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나보다는 사회를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명문대학 학생일 겁니다. 자신의 이기심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 이것 모르면 대학 지성인 결코 아닙니다. 이 분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